자, 이제 이번에는 식물과 에너지 파트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물과 에너지 파트. 자, 첫 번째 식물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식물가 에너지에선 우리는 이렇게 그 교과서의 순서대로가 아니라 좀 새롭게 선생님은 광합성의 발전사를 가지고 이번에 우리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좀 교과서의 순서로 따라가지 않고 활동북의 순서에 맞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문을 같이 읽어가면서 공부를 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자, 식물과 에너지에서 이번 시험 범위는 식물의 구조와 강합성 요 두 가지를 공부를 하고요. 강합성 산물에서는 여기에서 이제는 우리가 일부만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있는 요 부분을 빠짐없이 꼼꼼하게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면 자, 우리가 이제 로드맵에 딱 보면은 식물의 구조를 꼼꼼하게 보라고 선생님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식물의 구조는 우리가 실험도 했고 관찰을 했어요. 관찰. 그러니까 우리가 뭘 관찰을 했는데 식물의 구조는 당연히 구조가 있다면 이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 역할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선생님 책상에 요게 있는 대나무예요. 자, 우리 식물은 크게 뭐와 요게 되어 있죠? 여기가 잎. 그 다음에 뭐로 되어 있어? 요거는 줄기. 그리고 요거는 뿌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식물은 이 구조에서 벗어나질 않고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각각의 역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는 뭘 하는 걸까? 뿌리는 당연히 물을 흡수하는 거예요. 물을. 그치? 얘가 물을 빨아들여요. 자, 물을 빨아들인다. 이 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어디서 했었어요? 헬먼트 연구에서 했죠. 자, 얘가 물을 먹어서 이 광합성을 한다. 광합성은 6학년, 5학년쯤에 배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을 흡수해서 광합성에 쓰는데 그 필요한 물을 어디에서 가지고 오느냐? 뿌리에서 가지고 온다. 얘가 역할이에요, 얘가.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구조입니다. 누구의 구조? 식물의 구조. 그래서 이걸 하나씩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줄기예요. 줄기. 줄기는 뭐래? 맞아요. 이동 통로예요. 이동 통로. 어떤 이동 통로? 줄기 안에 뭐가 있어요? 물관이랑 채관이 있어요. 우린 요거를 관다발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관다발 얘기 잘 안 했으니까 물관과 채관 얘기만 할게요. 그럼 물관은 무슨 일을 해요? 네, 당연히 물관이니까 물을 이동시키겠죠? 물이 지나가요. 그 다음에 채관은요? 네, 양분이 이동합니다. 그럼 양분이 뭐예요? 라고 하면 광합성을 하면 나오는 게 있죠? 광합성을 통해서 나오는 광합성 산물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요거에. 자, 그러면, 자, 필요한 물을 했고, 광합성을 통해 나온 결과물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도대체, 그럼 물은 어디에서 써요? 맞아요. 물의 사용처가 여기에 있어요. 얘는 뭐래요? 광합성을 해요. 잎에서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럼 광합성이 뭐예요?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교과서에 뭐가 나와 있냐면, 이산화탄소를 얘가 가져가서 가지고 물을 섞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무슨 에너지를 받아요? 빛에너지. 누구 빛에너지일까? 그러면 네, 태양이요. 태양의 에너지가 가장 주된 에너지. 그리고 나서 얘가 뭐를 만들었냐면 산소를 만들어. 이거 우리 프리스틀리에서 배웠잖아요. 그리고는요, 다시 수증기 물을 뽑아. 사용했던 물을 또 다시 뽑아내요. 그리고는 바로 양분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이게 광합성 산물이에요. 전체가 광합성 산물이죠.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지니까. 특히 광합성 산물은 양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까지 공부를 했냐면 요거까지 공부했어요. 요거까지.
여기까지. 양분은 아직 공부 아직 안 했어. 그래서 산소와 수증기 요거까지만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물은 어디를 통해서 공급을 받는다? 네, 뿌리로 흡수해서 어디로? 물관으로 이동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받았어.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어디야? 잎의 뒷면에 뭐가 있지? 공변세포가 만든 뭐가 있어? 맞아. 기공을 통해서 얘가 들어와. 그리고 나서 산소와 수증기는 만들어져서 어디로? 다시 공변세포가 만든 기공으로 나가. 우리가 이 과정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일어나? 잎에서 일어나는데, 그러면 당연히 잎의 상세 구조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잎의 상세 구조가 어디예요? 바로 요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다시 여기에서. 그러면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난다? 광합성은 잎에서 일어나는데 특히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엽록체에서 일어난다. 자, 우리 한번 이거 볼까? 그래서 우리가 본 현미경이 여기 지금 이거 보여요? 자, 선생님이 여기 뭐 이거 초록색으로 된 거죠. 요거 초록색으로 된 점 있잖아요. 요거. 이게 다 뭘까? 이게 다 뭘까? 초록색으로 된 지점. 얘가 초록색으로 된 게 엽록체예요. 엽록체 안에 엽록소라는 게 있어요. 걔가 초록색이야. 얘가 직접적으로 광합성에 관여하는 아이예요. 얘입니다. 자, 얘는 이파리가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파리를 바로 정면으로 두고 여기서 바라본 거예요. 이렇게 정면을 본 거야, 얘는. 그런데 얘를 이파리를 이렇게 싹둑 잘라서 옆으로 본 거야. 얘는 옆으로. 그랬더니 지금 여기 위에 초록색 옆에 있는 모습이 지금 요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다란 게 지금 요렇게 기다란 모습들이 보이죠? 맞아요. 요렇게 기다란 모습이 보여요. 자, 선생님이 지금 하다가 순간 이제 뭔가 내가 선생님 수업 시간에 좀 착각했던 부분이 있어서 여기를 새롭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여기를 딱 보면 자, 지금 선생님이 요 부분을 다음 화면에서 선생님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줄게요. 얘는 단면이에요. 단면. 엽록체 옆을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가 바로 뭐냐면 기공세포죠. 아니, 기공세포. 왜 이러니, 선생님이. 그치? 자, 기공세포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그렇지. 여러분들은 선생님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공변세포. 자, 공변세포가 여기서 듣지만 요거. 얘가 뭐야? 얘가 기공이야. 그래서 공변세포 강낭콩처럼 생긴 애들이 이렇게 움직여서 공변세포 두 개가 뭘 만들어? 요 구멍을 만든다. 그래서 기공이야. 그 구멍이. 자, 얘네들은 셀러리로 여러분들이 봤었어요. 셀러리를 보고 나서 여기에 붉은색으로 물든 요 부분이 바로 물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찰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제 관찰을 통해서 이제 식물의 구조를 봤어요. 자, 그러면 이 구조를 보면서 좀 더 깊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잎의 구조의 기능 우리 활동복 5쪽입니다. 자, 5쪽을 딱 보잖아요. 딱 그러면 여기 위에가 선생님이 여기에 있는 파란 부분이 엽록체라고 그랬어요. 초록색 부분이 참. 자, 그리고 요걸 우리 앞쪽에서 요걸 다시 앞쪽에 잠깐 선생님이 가서 볼게요. 뭐냐면 여기 세포가 여기 이렇게 기다란 거 보이죠? 이렇게 기다랗게. 여기 세포가 여기 기다랗게 이렇게 기다란 게 보이지? 자, 이렇게 기다란 게 보이는 게 이게 이쪽이 울타리 조직이에요. 왜 울타리 조직이냐면 이렇게 기다란 세포가 마치 울타리처럼 이렇게 쳐져 있다고 그래서 얘를 울타리 조직이에요. 그래서 빼곡하게
얘가 빼곡하게, 여기가 빼곡하게 이렇게 울타리가, 요게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울타리 조직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식물 세포예요. 이거 식물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고, 이 세포가 이 세포 안에 엽록체가 있어요. 이 엽록체가 이 세포 안에 있어서, 여기는 이 세포는 엽록체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기 세포들은. 그래서 여기서 광합성이 좀 이루어지는 거고, 여기는 좀 듬성 여기 있는 세포보다는 좀 둥글둥글하게 있고, 여기가 공간이 요렇게 확보가 되잖아요. 이 공간이 있는 이유가 여기 이 기공으로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는 기체들이 좀 다닐 수 있는 통로가 돼서 여기를 해면 조직이라고 합니다. 아주 얘네들도 광합성을 조직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여기 위에 표피가 있고, 표피에는 엽록체가 없어요. 여기 표피에는 엽록체가 없고, 자, 뒤에는 요거는 표피예요. 얘 뒤에도 요거는 표피야. 자, 그런데 표피 뒤에는 요거와 요게 공변세포라는 게 있어서, 공변세포 사이에는 요런 구멍이 하나 생겨요. 요걸 기공이라고 하고, 얘를 옆에서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강낭콩 모양의 요렇게 되어 있는 공변세포라는 것이 요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공변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공변세포 바깥이 바로 표피세포가 있는 거고, 공변세포가 만들어 놓은 이 검은 곳, 바로 여기예요. 여기 같은 곳이야. 이거를 기공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기공으로 우리가 뭐가 다닌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기체. 그래서 어떤 기체? 바로 산소,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죠. 뭘까요? 이때는 기체가 물이라기보다는 수증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증기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선생님이 요렇게 되어 있는 요거는 뭐냐? 요거는 관입니다. 관다발. 물관. 위에는 물관, 아래는 체관. 그래서 물관에는 물이 이동하고, 체관으로는 양분이 이동합니다. 이때 양분은 뭐예요?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산물이에요. 그래서 광합성 산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해면 조직은 또 어디야? 여기 해면 조직은 여기 아래쪽이 엉글엉글하게 보이는 거, 여기 빼곡하게 보이는 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까요? 선생님 한번 놓칠 뻔했네요. 자, 공변세포와 표피세포의 차이점은 뭘까? 공변세포에는 뭐가 있다? 네, 엽록체가 있다. 요거 파란, 여기 초록색 엽록체가 있다. 이거를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공변세포에서 기공에 있는 안쪽이 바깥쪽보다 검게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 요 안이 보이는 거예요. 마치 제가 선생님이 아파트를 딱 보면, 우리가 건너편 아파트에 보면은, 우리가 밝은 데서 건너편 아파트를 보면 안쪽이 껌껌하게 보이듯이 여기 식물 안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 안에는 빛이 어둡잖아. 식물 안 없고 우리는 밝은 데 있으니까. 그래서 안쪽이 깜깜하게 보이는 거다. 요거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래인 교과서 124쪽에는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강합성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잎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잎의 구조를 봤어요. 자, 잎의 역할이 뭐예요? 광합성을 한다. 이거죠. 자, 생물이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으려면 양분이 필요하다. 그죠? 생물이. 그런데 동물은 먹이를 먹어 양분을 얻지만 식물은 먹이를 먹지 않는다. 그래. 뭘 먹어? 빛을 먹어. 그 까닭은 식물은 빛을 이용하여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먹어야 되잖아, 얘들아. 우리가 스스로 양분을 못 만들잖아. 동물은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자,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하는데, 동물은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하는데, 식물은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요.
이게 동물과 식물의 차이점이고 식물의 위대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에 대한 감사함이 커야 된다. 그런 걸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 스스로 식물이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이 과정이 바로 무슨 과정이다? 광합성이다. 광합성이다. 이게 정말 멋지지요. 근데 이걸 멋지다고 생각을 하면 더 멋집니다. 그래서 식물이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양분을 만드는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한다. 이게 어디서 만들어? 식물 세포에 있는 엽록체에서 만든다. 그래서 엽록체 안에는 초록 색소인 엽록소가 있으며 엽록소는 빛을 흡수한다. 뭐를? 엽록소는 빛을 흡수해서 엽록소 때문에 식물의 잎이 초록색이고 그리고 식물은 엽록체가 있는 세포가 많아서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지만 동물은 세포에 엽록체가 없어서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식물은 빛이 있을 때 잎을 통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는 세포의 엽록체로 들어가 뿌리를 통해 흡수한 물과 함께 광합성을 한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누구랑 만나서? 물과 만나서 누구를? 빛을 흡수해서 산소 우리 배웠죠? 그 다음에 물 이것도 배웠어요. 이때는 수증기입니다. 그리고 양분이라는 거야. 이 양분은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이게 광합성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여기 이 광합성 작용이 이런 과정을 겪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그 다음 거를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활동부 6쪽이에요. 우리가 마늘 줄기는 안 봤어요. 마늘 줄기는 안 봤으니까 요거는 하고 샐러리만 우리가 봤잖아요. 자, 샐러리에다가 요렇게 요렇게 샐러리를 빨간 잉크가 들어 있는 요 식용색소를 곳에다가 놓았더니 요렇게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볼 때는 또 색소를 이렇게 그냥 금방 묻혀갖고 줬지만 이거를 이제 한동안 선생님이 요거를 밤사이에 꽂아두고 얘네들의 요런 모습들을 잘라가지고 현미경으로 관찰한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얘네들이 됐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줘요. 현미경이 아니라 그냥 사진을 찍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렇게 보면 얘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된 것이 바로 뭐냐? 바로 물간이다. 그래서 이 물간에 여기에 누가 지나간다? 물이 지나간다. 물간은 물이 지나간다. 요게 그거예요. 그래서 붉은 색소로 물든 부분이 지나가는 통로가 뭐냐? 그러면은 물간이다. 우리가 이렇게 무엇이 지나가겠어요? 물이 지나가겠죠? 우리가 요거 하나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식물의 구조의 파트, 그 다음에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잘 꼼꼼히 공부해서 좋은 성과를 얻기 바라겠습니다.